미국 MBA 코스를 계획 중이시라면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내 영어 실력, 특히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데 과연 미국 MBA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죠. 순수 국내파인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해본 영어 공부라고 해봐야 대입 수능과 취업을 위한 토익 위주였고 영어 스피킹 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과 몇 마디 나눠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벼운 스몰 토크 정도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만 아카데믹한 주제를 다루면서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MBA 과정에 들어가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수준 높은 대화를 수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어 스피킹 실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 MBA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MBA 수업에는 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진행하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야 하죠. 단순히 내 의견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즉석해서 답변해야 하고 때로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보완점을 제시하며 협업해야 합니다. 게다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어떤 팀원은 취업에만 몰두하느라 프로젝트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팀원은 과제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등 구성원 간 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하고 협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대학교 팀과제나 회사 생활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한국어로 해도 쉽지 않은 이 과정을 영어로 진행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팀 프로젝트만 잘 버티면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MBA 수업은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교수가 무작위로 특정 학생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소위 콜드콜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영어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팀 미팅에서만 작아지면 그나마 어떻게 넘길 수 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팀원들과 소통하며 제 가치를 조금씩 증명해낼 기회도 생깁니다. 그러나 수업 중 콜드콜 상황은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리는 순간입니다. 이럴 땐 대부분 머리가 새하얘지고 평소 스피킹 실력의 절반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대개 첫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나 학기 중간중간 팀빌딩과 팀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팀 스포츠나 팀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곤 합니다. 각 학교마다 진행 방식도 다르고 내용 일부가 비공개인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보통 팀 앞에 도전 과제가 여러 개 주어지고 과제별로 한 명의 리더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죠. 사실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입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업무를 조율해가면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주변 조교들은 서둘러 달라고 독촉하고 지시를 내리려면 떠올려야 할 핵심 영어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 버벅대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팀원들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기다려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슬슬 분열 조짐이 보이죠. 그 광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일종의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은 MBA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MBA에 합격한 분들 중에서 영어 실력 부족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눈앞의 현실과 자신의 부족함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쨌든 비즈니스 스쿨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 점수 기준은 넘겼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어? 그 정도 실력이면 수업 듣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학교도 판단한 거 아니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권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려면 IELTS나 토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고 보통 그 점수가 원어민과 동등한 소통 능력을 의미하진 않으니까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IELTS 6.5에서 7.0,
토플에서는 80에서 100점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 점수대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시에 원어민급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전혀 아니죠. 다만 이 점수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점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ELTS 6.5 이상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학업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졸업 자체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뜻이죠. 둘째로 IELTS나 토플에서 요구 점수를 넘겼다고 해서 그 점수가 곧 내 영어 능력의 근본적인 역량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시험에 최적화된 학습법과 풍부한 응시 경험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IELTS나 토플이 단순히 스킬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어느 정도 영어 공부에 익숙한 분이라면 MBA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 들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영어 시험 점수를 넘겼으니까 MBA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은 솔직히 과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펀더멘털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애초에 MBA를 지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걱정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난관을 겪게 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올바른 생존 전략과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처음부터 팀원들에게 내 영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느릴 수 있고 단기간에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상대방도 내 상황을 이해하고 기대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나 역시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이후 영어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실수나 어색한 모습도 팀원들이 더 잘 이해해주고 회의록 작성이나 신속한 타이핑처럼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어서 팀 전체의 효율에도 이롭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태도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니까 초반에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팀원들과의 미팅을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줌이나 팀즈와 같은 화상회의 툴을 활용하면 화면에 사전이나 챗 GPT를 띄워놓고 번역 등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가 있어서 훨씬 편해집니다. 대면 회의에서는 회의 중에 사전을 찾기가 뭔가 민망할 수가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저도 화상회의를 할 때 오히려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교수님이 사전에 올려두신 케이스나 수업 자료를 미리 읽고 예상 질문이나 핵심 키워드를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수업 도중 갑작스러운 "네 의견은 어때?" 같은 질문에 대응할 때 미리 생각해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콜드콜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요. 다만 거의 모든 수업에서 케이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매번 정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 아티클을 효율적으로 요약하는 연습,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도 미리 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조금 역발상인데요.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해 볼 사람이라고 물을 때 내가 잘 아는 분야라면 과감히 손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한 뒤에 내가 지목되면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나온 상태여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아는 주제라면 먼저 말해서 내 페이스를 잡는 것이 긴장도 적고 발언 기회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MBA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나 교수님, 친구들 모두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영어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내 발음이 너무 이상한가? 문법이 맞나? 와 같은 고민을 하다 보면 말문이 너무 많이 막혀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노하우는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 사이에서 고민할 때 한국인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이 너무 적으면 심적으로 기댈 데가 없어서 힘들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영어 사용이나 국제 네트워킹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목표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균형 잡힌 학교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MBA는 생각보다 더 치열하게 하려는 학생들로 가득한 곳이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미리 자신을 단련해 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과정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린 MBA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의 전략이 왜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MBA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노하우를 계속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